인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올해 1, 3월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강의 계획 이제 보셨죠? 받으셨죠? 안내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다 받으셨나요? 강의 계획. 자, 1, 3월 끝내주는 기본 이론반, 중특 전문반이죠. 그래서 중특 전문반이라고 이렇게 표기한 이유는요. 대부분 특수교육 강사분들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유아도 있고 초등도 있고 중등도 있기 때문에 각각 가르쳐주는 걸로 이렇게 또 많이 문의를 하셔서 아니다, 우리는 유초는 유초 반대로 그리고 중등은 중등만을 위한 반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는 유초 선생님들은 따로 분리하고 중등 선생님들만을 위해서 분리한 이제 이유에 대해서 중간중간 제가 이제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사실은 중특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중특은 내용의 깊이가 유초와는 다르거든요. 유초 같은 경우는 좀 더 시야를 넓게 해서 얇게 보는 반면 중등은 작년 이제 기출 토대로 볼 때에는 조금 더 깊고 다양한 응용력 있는 문제들까지 풀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실제 1월 달부터 좀 더 깊게 공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중특의 특성에 맞춰서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예, 제가 이제 어제도 한탕 뛰고 이제 오늘도 이제 중특 또 뛰고 그래서 열심히 힘을 내서 이제 강의를 하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기본 이론반 같은 경우는요 공부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본 이해와 기본기를 바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특히나 1, 3월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조화입니다. 구조화. 물론 이제 이해하는 건 당연히 수업 중에 선생님들 어제도 제가 유초했을 때 이해하는 건 너무너무 잘하시는데요. 구조화를 계속 이렇게 여러 번 설명을 해주더라도 이게 낯설어서 그런지 약간은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해는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우리가 이 이해를 바탕으로 구조화, 도식화, 마인드맵 이유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카테고리를 알아야 그 카테고리에 맞는 정답을 쓰는 걸 선생님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나중에 지식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지식을 어떻게 이제 물어보는 방식에 따라서 인출하는지를 굉장히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1, 3월에는 좀 더 지겹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맵을 선생님들 나름대로 이제 제 교재에 있는 거 참고하셔도 되고요. 기존에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자신에 해당하는 마인드맵을 꼭 1, 3월에는 숙지를 좀 더 하셔야 추후에 공부하실 때 훨씬 더 편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화라고 하는 걸 제가 강의 중에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이제 오래된 강사죠. 그래서 17년 동안 어떻게 해서 임용의 경향이 바뀌었는지를 이제 아는데 정말 작년 같은 경우와 그 전에는 이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실제 2년 전에는 초수여도 너무너무 이게 중특 문제인가 싶을 정도로 난이도가 굉장히 낮게 그래서 간단하게 쓰는 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데코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물어보는 내용보다는 이 데코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이 교과에 관련된 살이 좀 더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렵게 나오기도 하고 쉽게 나오기도 하고 결론적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선생님들이 연습을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그걸 토대로 공부 범위는 어디까지 1, 3월에는 봐라. 그리고 공부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수업 중에 제가 중간중간 안내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책은 1에서 4권, 그리고 오늘 1권을 지금 받으셨죠? 1권 같은 경우는 정서, 자폐, 문행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정서, 자폐, 문행이 묶여져 있는 이유는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셨을 때 교수님이 다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생동 가르쳤던 교수님, 자폐 가르쳤던 교수님, 문행을 가르쳤던 교수님 다 같은 전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세트를 보면 정서행동 학생의 문행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문제가 출제가 돼서
이렇게 1권은 같이 묶었는데요. 이런 1권에 관련된 부분만 제가 강의를 하고 나머지 2권, 3권, 4권은 이제 추후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정조희 선생님께서 또 이제 해주시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중특 전문반이기 때문에 저희는 토요일 오늘 이제 개강을 했고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이 강의는 인강 선생님들도 이제 들으시니까요. 업로드는 저희가 주말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업로드가 된다라고 하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내용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재에 보시면 기출과 관련된 간단한 문제들도 제가 실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수업을 하면서 기출 문제도 풀어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특은 저와 이제 정조희 선생님이 강의를 같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번 지금 소개를 했으니까 아실 거고, 그리고 정조희 선생님은 현직 교사 출신입니다. 그것도 중특특수 전공인 현직 교사이시고, 그리고 현직 교사였을 때 이제 경력도 쭉 되시고요. 또 초수에 합격한 경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제 실제 선생님들의 입장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설정하고 그다음 방향을 잡을 건지에 대한 안내가 훨씬 더 경험을 토대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정조희 선생님이 팀티칭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정조희 선생님이 1권부터 하시면 너무 좋겠지요.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2차가 너무 지금 바쁩니다. 그래서 유초는 다음 주에 2차 최종적인 시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와 이제 나눠서 제가 1차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정조희 선생님은 지금 유초 2차, 어제 우리가 최종 리허설해서 줌으로 뭐뭐 하라라고 하는 것까지 다 이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결론은 1차뿐만 아니라 저희가 2차까지 책임지고 어떻게든 합격시키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2차와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책임 있게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정조희 선생님과 이제 제가 나눠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중특 선생님들만을 위한 특강이 과거와는 좀 더 다르게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직강생과 인강생 공통으로 들어가는 혜택들,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선생님들이 중간중간 문자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월에서 3월 정도까지는 아직 특강이 오픈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계속 교재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특수교육학과 관련되어 있는 1에서 4권의 교재가 이제 완성이 되어야 서부에 해당하는 저희가 자료를 또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1월에서 3월 수강생들은 무료로 이제 수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 이제 교재 때문에 책자는 없고, 선생님들이 추후에 이제 앱으로, 이게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앱이 이제 있고요. 그 앱에서 선생님들이 혹시 기존에 공부했던 분들은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제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135에는 이 앱을 통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련된 간단한 문제들은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강은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점자 특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 특강도 정조희 선생님께서 쉽게 암기하는 방법들을 또 이제 저희가 암기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과거와는 다르게 웩슬러 5에 해당하는 전문 강사 선생님이 오셔서 특강을 이제 해주도록 할 건데요. 이거는 저희 이제 학원에 전문 상담교과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상담교과 선생님은 검사 도구만을 몇십 년 했던 그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웩슬러 5도 해준다고 이렇게 해서 웩슬러 5 특강도 저희가 이제 마련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도식화 정리 강의도 무료로 이제 제공이 되는데요. 이 도식화 강의는 또 저희가 따로 마련하기보다는 중간중간 수업 중에 전체적인 도식화를 다시 한번 구조화 시킬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요약을 해서 한꺼번에 또 마지막에 마무리에 정리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끝내기 총괄평가라고 해서요. 1, 3월이 선생님들이 열심히 이제 공부하시면 이제 관련된 문제들을 저희가 쭉 이제 조합을 해서 기본 1, 3월에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문제를 내서 시험을 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는 직강생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인강생도 있으니 인강생 선생님들도 직접 학원에 오셔서 시험 보는 방식으로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총괄평가 같은 경우는요. 성적 산출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쿠폰 보상도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선생님들이 열시기만 하면 이 해당하는
하는 내용의 어떤 쿠폰이라든지 무료 수강권 등등을 지금 이제 가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성적도 산출하고 보상을 주는 건데, 보상은 쿠폰으로 해서 뭐 커피 쿠폰으로 주셔도 드릴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1권 마치고 2권부터 이 정규 선생님이 들어갈 때 저는 이제 강론을 또 새로 찍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1월에서 3월에 기본 강의 듣지만 사실은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배웠던 정서및 행동장애 혹은 지체장애 혹은 지적장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강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강론에서 실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특 선생님들은 혹시라도 좀 더 듣고 싶은 강론의 내용이 있다 이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강론을 열심히 찍어서요. 열심히 한 분들은 무료로 이런 강론을 이제 강좌를 열어드려 가지고 선생님들이 나는 문제 행동 듣고 싶어요 하면 문제 행동만 쭉 들을 수 있게끔 혹은 지적장애 내용만 쭉 들을 수 있게끔 그런 혜택도 드리려고 해요. 정말 바쁘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주요 강론 짚어보기라고 하는 거 무료 수강권도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올해 정말 많이 합격시키자 이런 다짐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형성평가도 중간중간 지금 1, 3월은 대부분 초소 선생님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형성평가 문제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풀을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이제 특강과 관련된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추후에 할인이라든지 무료라든지 이건 쭉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직강생 분들이지요. 그래서 도식화를 저희가 이제 과제로 낼 겁니다. 1, 3월에는 사실은 들어가는 지식만으로도 벅찰 수가 있는데요. 이 지식을 많이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합격한 우리 제자들 그리고 임용과 관련된 여러 이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1월 달부터 인출을 연습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많이 주거든요. 특히 중등 같은 경우는 교육학도 논술이고 1교시 그다음에 90분 90분 서술 논술로 서술식으로 쭉 써야 되는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면 쓰는 게 귀찮아지고 계속 머리로만 공부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어떻게든 쓰는 걸 연습을 시키려고 한다면 숙제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추후에 제가 이제 교재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교재 앞에 도식화가 있고 아니면 오늘 프린트 자료로 선생님들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 프린트를 그대로 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고 쓰실 분들은 쓰셔도 너무 좋고요. 이게 제가 이제 안 보고 썼다, 보고 썼다 이게 확인할 바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보고 뺏기는 연습. 그래서 이렇게 베껴쓰기라고 하는 것의 어떤 키워드에 맞춰서 1, 3월은 똑같이 베껴 쓰는 연습에 도식화를 한번 연습을 시키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요. 도식화에 해당하는 거 과제를 내실 때 A4에서 선생님들이 내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거를 나만의 노트로 만들 거야 라고 해서 공책을 따로 만드셔서 실질적으로 도식화만 쓰는 건 아니고 거기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쓰고 싶은 내용들 주요 내용들 혹은 정의도 한번 옮겨서 쓸 거야 라고 해서 그걸 같이 병행해서 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쓰는 연습을 1월 달부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도식화는 하나의 영역이 저희가 끝날 때마다 언제까지 제출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식화를 이렇게 빠짐없이 내는 거 그래서 저희가 쿠폰으로 또 체크를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쿠폰도 마련했습니다. 커피 쿠폰 아시죠? 그건 것처럼 제가 커피 쿠폰처럼 영역에 따라서 체크하는 쿠폰도 만들었으니까요. 그에 따라 또 역시 쿠폰제도 그러면 뭐 커피 쿠폰을 원하시든지 강론 특강을 원하시든지 선택을 해서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 끈기관리반이라고 해서 작년에 정규 선생님이 이 끈기관리반을 굉장히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든지 생활점검이라고 하는 이런 생활에 관련돼 있어서도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중간중간 공부하다 보면요.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달라질 때가 이제 오거든요. 마음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고 뭔가 해이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계속 저희가 습관이라든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다 관리를 해주는 반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끈기 관리반에서는 스터디도 같이 구성을 하고 그 안에서 컨설팅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보니까 합격 전략 설명회 때 오신 분들이 이제 많이 보이시는데요. 그때 오셨을 때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이 습관에 해당하는 거 저희가 다 체크를 한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데이터를 통해서 역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컨설팅도 제공해 드린다. 그다음 이제 보시면 직강생 형성평가도 있어요. 저희가 총괄평가도 있지만 1권, 2권, 3권, 4권 끝날 때마다 형성평가도 볼 거거든요. 그래서 1, 3월은 정말 말로만 들어도 뭐예요? 굉장히 바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형성평가를 보고요. 그 안에서 또 열심히 하신 분들은 계속 이제 보상과 연결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앱도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총론은 저희가 2차도 해야 되고 교재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앱을 아직은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추후에 총론과 관련된 문제 앱을 만들면 또 공지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내 지식을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 강의는 인강생 분들도 많으니까 스터디 인강생 분들도 구성은 해드리거든요. 사실은 관리까지 해드리면 좋은데 요즘에는 인강생 선생님들도 스터디 구하기가 좀 더 힘들다라고 하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 수강생 안에서 스터디는 구성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직강생이 보는 형성평가도 인강생 분들에게 저희가 올려드리니까 스스로가 형성평가 보시고 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강생과 인강생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혜택들도 있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혜택들을 선생님들이 다 챙기셔야 되는데 이 모든 걸 1, 3월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장특법 3월 달에 강의가 있으면 선생님들 강의 올라왔으니까 꼭 들어보세요. 그 문자를 이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자를 중간중간 지스쿨에서 오시면 잘 체크하셔서 특강들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간표를 이제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개강을 했죠. 그래서 정서 행동부터 자폐 스펙트럼 등등등 이렇게 순서로 가는데 선생님들이 보신 것처럼 다른 이제 강사분들은 3월 달 말일까지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3월에 학기 시작하기 전까지 끊는 이유는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강의를 길게 들었던 분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은 3월 달엔 또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된다는 느낌 그리고 촉박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 3월에 아예 우리는 모든 영역을 끝내고 또 3월 달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른 강의에 비해서 수업 시수가 부족하지 않다. 굉장히 넘친다. 그 이유는 자, 1월 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죠. 그리고 장애 영역도 보시면 1권 정서, 자폐, 문행.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문행을 진행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요. 뭐 제가 예측을 해보면 20시간 이상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정도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2권에 해당하는 게 지적장애, 통합교육, 중등의 전환도 있죠. 전환교육, 학습장애 부분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이제 소요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전과 평가는 저와 정조일 선생님이 이제 나눠서 강의가 이제 업로드가 되는데 사실 인강으로 따로 찍어서 업로드 해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또 직강생 분들은 직강으로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유초랑 같이 이거는 섞어가지고요. 저희가 정조일 선생님이랑 상의하에 직강으로 할 건지 인강으로 할 건지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기까지 이제 2권인데요. 특히 중등 같은 경우는 3권부터 양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럼 3권이다라고 한다면 시각장애, 청각장애, 의사소통을 해서 여기서부터 강론이 여러 권이 섞이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틀가 꼭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면 중간중간 목요일에 보강이라고 하기보다는 많은 내용들을 저희가 중등만을 위한 강의는 내용을 깊게 그리고 자세하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꼭 날짜를 잘 체크를 하셔서 2월 달부터는 3번 저희가 강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선생님들이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의사소통 장애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3권이라고 한다면 지체, 건강장애, 공학, 보완 대체라고 하는 것까지가 4권입니다. 그래서 특히 계속 중등 같은 경우는 3, 4권에 관련된 강론들도 섞이기도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도 깊이가 공학이라고 했을 때 사실 특수교육공학 우리 쪽에서 보라보는 공학보다는 정말 인간재활공학과 뭐 재활공학과에서 보는 그런 강론들도 같이 연계가 되면서 실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처음 보는 이런 공학기기들도 중등 같은 경우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까지 또 저희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정보를 또 찾아서 잘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주 진행이고 3월 8일까지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장애 영역은 중간중간 또 순서는 약간씩 진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더 융통성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0주 기간인데 2월 달에는 좀 더 실수가 다 많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깊고 자세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숙지하시고, 이걸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육학도 같이 시작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학을 1월 달에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진도는 좀 더 빨리 빼고 내가 조금 더 하루 늘어나는 경우 대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공부 시간을 미리미리 선생님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여러 번 강조해서 안내를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저희가 또 이제 그 사이에 유아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 적중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답의 해설 강의도 다 찍었거든요. 그 사이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중간중간 예습이라든지 복습을 하고 싶은데 작년 26학년 때 나왔던 정답을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지스콜 사이트에 저희가 해설 강의를 해놓은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선생님들이 중간중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저희가 이제 교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이제 안내를 잠깐 해드리도록 할 건데, 이 교재 받으셨죠? 교재 구입을 하셨죠? 실질적으로 작년과 다르게 또 깔끔하게 예쁘게 만들려고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선생님들이 첫 페이지 쭉 한번 넘기면서 제가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는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차 쭉 넘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 8쪽에 보시면 학년도별 출제 경향표가 나옵니다. 이 학년도별 출제 경향표를 보시면 특히 기출이 많이 나오는 영역들이 있어요. 기출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결국 유아든 초등이든 중등이든 또 다시 한번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출제 경향표에서도 몇 년도에 문제가 나오는데 좀 뜸한 건지 아니면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 어디인지,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면서 공부하실 때 이 자료가 많이 이제 활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번 더 넘겨볼게요. 10쪽에 보시면 한눈에 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처음에는 한눈에 보기라고 하는 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라고 해서 전체적인 정서및 행동장애 자폐라든지 이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 개략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보시면 정서 및 행동장애에 해당하는 이 네 번째 챕터까지 해당하는 도식화가 쭉 있어요. 그럼 도식화를 보시고 선생님들은 추후에 똑같이 전사를 한다든지 살을 보태서 과제로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쭉 한 번 더 볼까요? 18쪽에 보시면 정서 및 행동장애 정의 및 분류라고 해서 도식화, 부분 도식화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진행할 때 한눈에 보기 하고, 선생님들 저희가 부분 도식화를 잠깐 한번 볼까요? 부분 도식화에 해당하는 거 자세히 한번 또 설명해 주고, 그럼 선생님이 이에 따라 본문을 한번 볼게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럼 본문은 19쪽에 있는 정의부터가 본문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라고 해서 본문을 쭉쭉쭉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선생님 저희가 이제 끈기 돋보기도 한번 볼게요 라고 한다면 넘겨서 20쪽에는 끈기 돋보기라고 해서 살이 좀 더 보완할 부분에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끈기 돋보기는 우리가 좀 더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보충적인 자료가 들어간 내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선생님, 자 이제 또 우리가 이 내용을 배웠으니 기출 살펴보기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도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럴 때는 기출 살펴보기에 간단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지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걸 문제를 보니 정답이 지금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어디 있는지 안내가 나와 있거든요. 기출 살펴보기의 답은 서진 다음 카페 교재 관련 안내판에 기본 이론서 게시판에 이미 답이 업로드가 됐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선생님들이 문제 풀어보시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또 복습을 위하거나 예습을 위하기 위해서 기출문제 똑같은 기출 살펴보기를 따로 또 나눠 드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2번 정도 보실 수 있게끔 해드렸으니 정답은 따로
게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카페에 답이 이미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또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기본 교재에 나와 있는 기출 살펴보기하고 3월 달 들어가는 기출 문제 분석하고 또 뭐가 달라요라고 또 물어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 이론은 말 그대로 기본을 튼튼하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출에 실제 나왔던 원문을 보기보다는 해당하는 챕터만 토막토막 제가 이렇게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당하는 걸 토막토막 보는 반면 3월 달부터는 원문을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확장하고 분석하고, 그럼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과거에 13년도부터 최근에 이제 26학년도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다 분석을 하는 거고요. 이 교재의 기본 이론 교재는 저희는 필요한 부분들만 챕터 일부만 다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다 들어가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기출 살펴보기를 보면 저희가 겹치는 여러 이제 문제들이 유아에 나왔던 게 초등에 똑같이 나오고 초등에 나왔던 게 중등에 똑같이 나오고, 그러면 이거를 3번을 굳이 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겹치는 문제는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문제 풀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또 따로 한번 풀어보시고 정답도 이미 올라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또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또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중간중간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꼼꼼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연간 강의 계획이라고 했을 때 저희는 기본 이론반 선생님들에게 찐 초보 베이스 특강도 무료로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찐 초보 베이스 특강은 또 언제 들어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찐 초보는 특수 아동교육 4판이라고 하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개론서거든요. 그 개론서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저희가 짧게 이제 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난 노베이스이기 때문에 한번 듣고 기본 강의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교육학도 듣고 여기 있는 기본 이론도 듣고 너무 힘들어, 그럴 경우는 추후에 전체적인 거 한번 배우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이제 정리하는 식으로 한번 들어보셔도 되니까요. 꼭 이진처보를 듣고 기본 이론을 또 듣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융통성 있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간 강의를 쭉 읽어보시고요.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간 강의에 나와 있는 건 특수교육학에 관련된 전반적인 거죠. 특히 중등 같은 경우는 이 특수교육학에 해당하는 전공 내용이 문제 비중으로 거의 60점 이상, 8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나머지 20점 정도는 어디서 나오냐라고 했을 때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이 중등 특수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교육과정도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이 중등 특수교육과정 안에서 보통 특과정 같은 경우는 많게는 10점 이상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 한 10점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과정을 잘 정리를 또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즉 이 장특법에서 보통 4점, 5점 정도가 나와요. 중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거 하나 놓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점자는 또 반드시 나오고요. 그래서 점자 특강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은 중간중간 연간 강의 있지만 잘 체크를 하셔서 들으시면 되고요. 또 필요한 선생님들은 기출 키워드라든지 연도별 등등의 여러 특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주요 강론이라고 해서 임용에 나오는 선생님들 학교 때 다닐 때 배웠던 강론들 위주로 이제 조만간 강의를 찍겠지만 올해는 또 어떤 책이 나올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중등을 유초 때는 안 갖고 왔는데요. 중등은 또 이런 것까지 봐야 될 것 같아서 작년 10월 말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강론이거든요. 그럼 이런 강론들은 중등들은 다 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신강론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새로 나온 이제 새로운 책들. 그럴 때 신강론은 또 정교일 선생님이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또 요약을 해서 중등 같은 경우는 업로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특수교육학 부분에서는 선생님들이 다 접할 수 있게끔 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도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계속 잘 챙기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간 강의는 특수교육학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장특법도 있고 특과정도 있다, 이런 거 등등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부터는 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요. 벌써 지치신 거 아니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 선생님들이 연간이라고 했으니까 1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한 달 갱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일주일, 하루 이것들을 다 미리 계획을 하시잖아요. 그런 계획을 하실 때 나는 1, 3월에서는 주로 교육학과 특학 부분을 어떤 비중을 이제 두어서 시간을 배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왜냐면 이걸 또 미리 해놓지 않으면 3월 달부터 장특법, 특가적 이런 게 추가가 됐을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1, 3월은 어떻게든 특수교육학 부분에서 보라는 것은 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봐야지 나중에 3월 달부터 들어간 여러 가지 특강들을 내가 다 흡수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바쁩니다. 진짜 중등 같은 경우는 바쁜데요. 뭐 중등만 바쁘겠습니까? 사실 유초 같은 경우는 일반 교과아니라고 엄청 또 바쁩니다. 그래서 임용시험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또 열심히 해야만 붙는 시험이니까요. 선생님들께서 올 한 해 이 다짐, 각각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다짐대로 그 마음 변치 않고 꾸준히 하시면 이제 다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정서및 행동장애부터 저희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정서및 행동장애 이제 한눈에 보기라고 하는 페이지를 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한눈에 보기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서 및 행동장애에서 임용 공부를 하는 중특 선생님들은 거의 여기서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쉬운 영역이기 때문에 다 맞고 들어가는 영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순서적으로 볼 건지를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중등이기 때문에 중등에서 내가 정서 및 행동장애는 어떤 책을 위주로 교재를 만들었는지 이제 안내를 먼저 해드리고 그 안내됐던 강론을 선생님 아까 1번 강론 알죠? 2번 강론 알죠? 3번까지 추가가 됐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왜냐? 계속 중등은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는 강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드러나야 3월달 그리고 나중에 7, 8월달 공부하실 때 어떤 강론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강론들을 좀 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무료 수강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들을 수 있는 거 연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서 및 행동장애는 대부분 이제 학부에서는 선생님들이 정서 및 행동장애 교육이라고 하는 박명애 교수님, 이효신 교수님이라고 하는 강론으로 수업을 하셨을 건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면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연두색 이게 표지. 끄덕여 주신 분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중등특수교육과에 지금 겸임으로 있어서 제가 이거 학부생 애들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정서 및 행동장애 임용에 나온 것들을 위주로 1학년 애들 기말고사 다 봤거든요. 예, 근데 생각보다 거의 다 너무 열심히 해서 만점 가까이 다 맞더라고요. 1학년 친구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야 뭐 그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건 1번이 제가 정서 및 행동장애 박명희 이효신 교수님 책 1번입니다. 1번에서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이 파트에 넣어놨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등 같은 경우는 한 권에서만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정서 및 행동장애와 교육이라고 해서 윤점용, 조재규 교수님 외 쓰신 강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윤점용 교수님 외 쓰신 강론이 있지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은요. 작년에 정서 및 행동장애와 3판이라고 해서 이승희 교수님이 또 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번 책, 2번 책, 3번 책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수님마다 펴낸 책에 따라서 용어도 다르고요. 용어도 다르고 보는 시야의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공부를 중등 같은 경우 하실 때는 딱 떨어지는 무언가는 없어요. 그 대신 계속 공부할 때 이 모든 걸 대표할 수 있는 게 다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1번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2번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내용이 다르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공부하실 땐 기출대로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1번 책, 2번 책이라고 하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책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는 정의라고 하고 부르는 내용이요.
어떤 책에서는 분류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의와 분류는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신 1번 책에서 보는 거냐, 2번 책에서 보는 거냐, 3번 책에서 보는 거냐, 이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1번 같은 경우 정의는요, 여기 나와 있는 이승희 교수님이 이렇게 정의 부분으로 설명한 건데, 시험 문제에는 사실은 분류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류라고 설명한 것은 여기 있는 1번 책에서 분류라고 하는 것의 명칭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또 계속 중등은 이렇게 강론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많이 얘기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정서 및 행동장애 분류도 약간 시기가 있어요. 그럼 시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나오는 시기의 분류는 1번 책이지만 중등 같은 경우는 13년도까지는 객관식 문제였거든요. 그럴 때는 2번 책에서 문제가 또 나왔어요. 결국 똑같은 책에서 이제 우리가 책은 다르더라도 분류라고 하는 것으로 정답을 쓸 때 물어보는 명칭이 또 달라요. 명칭이. 그래서 분류라고 하는 것이 1번 책에서 사용한 명칭, 2번 책에서 사용한 명칭, 이런 것도 다 체크해 주면서 좀 더 꼼꼼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결국 1번 같은 경우는 정의나 분류가 다르지 않다. 단지 책만 다르다. 하지만 기출대로 본다면 2번을 위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방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정서 및 행동장애 판별인데요. 이 판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1번과 같은 맥락,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판별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이유는요. 아까 제가 책을 말씀드리죠. 이게 따끈따끈하게 작년 말에 최근에 나왔던 책이라고 했습니다. 다층 지원 체계라고 하는 거, 이 용어가 실질적으로 여기 2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중등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판별 절차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과정, 요즘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과정에 근거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1번과 2번은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양도 그렇게 많지 않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 챕터가 가장 이제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험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비중이 높다라고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서 및 행동장애 개념적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임용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보면요. 이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관점으로 물어보든 개념적 모델로 물어보든 다 같은 말이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정답을 쓰시면 되는데요. 5가지가 나와 있지요. 신체 생리학적 모델이라고 하는 건 추후 공부를 하실 때 생물학적 모델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구나 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리 역동적 모델이라고 하는 정신 역동적 모델, 역시 이건 이제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지 모델, 인지적 모델 다 같은 말인데요. 공부하실 때 여기 나와 있는 3가지는 추후에 장애의 원인이 아이 스스로에 있는 내적인 문제래라고 하는 걸로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 제가 강조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모델하고요. 생태학 모델이라고 하는 걸 공부할 텐데 이거는 장애가 이 아이가 정서 및 행동장애로 나타나는 장애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라고 해서 그런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다른 말로 외적 변인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의 모델도 우리는 내적하고 외적 이렇게 큰 틀에서 구분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3가지냐 2가지냐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선생님들이 정의도 있고 원인도 있고 뭐 아니면 평가 절차도 있고 중재 전략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에 표로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시험 문제 토대로 기출이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항상 원인과 중재 전략 위주로 세트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 저도 강의를 진행을 할 때에는 선생님 여기에서 원인,
중재 전략 이것들 위주로 나온다고 했죠? 이거 위주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평가 절차 이런 것들은 또 넘어가기도 할 거거든요. 제가 안 하고 넘어가는 것들은 왜 안 하지? 라고 또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 이런 건 또 뒤에 나오니까 추후에 같이 함께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중재 전략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지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의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등등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1번, 2번은 양이 적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부터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센스가 필요해요.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 공부했을 때 항상 우리가 이제 정석 많이 공부했죠, 수학. 그러면 집합부터 열심히 한 것처럼 그러면 집합만 하다가 끝나거든요. 너 어려운 거 하기 싫어요. 그래서 임용은 아니다. 어려운 것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놔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어떤 장애 영역이든 할 때요. 선생님들은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쭉 봤을 때 양이 많은 쪽 아니면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쪽. 제가 그걸 어디서 보라고 했죠? 출제 경향표를 보면 어디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는지 표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 부분부터 선생님들이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익숙하게 만들어야 한 번 더 보게 되고 친숙하게 되고 또 그걸 통해 이해가 되면서 암기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서및 행동장애에서는 세 번째 부분이고요. 그 안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인지적 모델이 매번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서 및 행동장애 개념적 모델 이론적 관점 중에서도 인지적 모델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암기 인출을 해야 되는 게 1번이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잡으시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강의를 진행할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파트는 정서 및 행동장애 하위 유형 및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여러 하위 유형들을 보니까 한번 용어만 짚어볼게요.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강박 중독, 기초 신체 기능 장애, 우울증, 양극성 이런 것들 어디서 들어봤나요? 이제 방송 중에 연예인들이 또 우울증이 있다, 불안하다, 공황장애가 있다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걸 누가 해줘요? 의사들이 판단하에서 의사들이 해준 장애 명칭이죠. 저희는 교사예요, 의사예요? 교사인 거죠. 그래서 거의 이 부분은 의사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장애 진단명이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내용은 임상적인 여러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 사람에게 우울장애다, 우울장애 중에서도 뭐다. 이건 의사들이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이쪽에서는 깊게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추후에 이거는 제가 마음의 즉 내재화에 해당하는 문제다 이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교사가 중재를 하더라도 이 아이의 마음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는 것까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등이어도 진단명을 간단하게 그냥 쓰는 용어 정도만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르칠 때에는요. 선생님 이거 의사들이 판단한 진단기준 DSM-5TR 이걸 이제 용어를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런 관점이니까 진단명 중요한 것만 체크할게요. 라고 이제 넘어갈 거고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이제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들은 암기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품행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조금 더 이제 올려드릴게요. 주의력 발필 과잉행동장애, 특장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다. 짝 선생님들이 이 용어를 들어보더라도 뭔가 품행장애, 적대적 반항 나니까 반항도 할 것 같고 공격적일 것 같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그럼 교사가 아이를 지도, 교육, 중재했을 때 효과가 드러나는 장애일까요? 아닐까요? 효과가 드러나요. 그래서 얘네들이랑 주로 세트가 되는 건 추후에 저희가 정서 자폐 끝나고 문행이라고 한다면 응용행동 분석,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문제행동 중재 이해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거랑 하나의 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서 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진행을 할 때는 7, 8, 9에 해당하는 진단 기준을 위주로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7, 8, 9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강론에도 어떻게 하면 좋다라고 이렇게 설명은 하는데요. 특히 교육적인 부분도 이렇게 세트로 나오진 않아요.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는 문행이라고 하는 굉장히 저희 책에서 3분의 2 정도로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추후에 1권을 공부를 하실 때는 정서 자폐는 쉽게 넘어갈 건데 문행이라고 하는 것이 임용고시 공부할 때 첫 번째 고비가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정서나 자폐나 묻더라도 문행에 관련된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시면 이 문제 행동을 이제 요즘엔 도전 행동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도전 행동을 지도하지 않고서는 학습으로 이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선생님들이 1번으로 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문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이 4학년 동안 공부를 하셨던 분들 생각해 보면 공부하는 양으로 따져봤을 때 문행은 넘길 때마다 굉장히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 외워야 되는 내용들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임용에서도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항상 여기 있는 정서 및 행동장애 교육에서 세트로 나오기보다는 문행이라고 하는 것의 파트로 연결해서 나온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교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서자폐 문행은 한 교수님이 다 세트로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세트로 문제가 섞어서 나온다라고 하는 걸 명심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 이제 제가 어떻게 강의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럼 이제 저희는 선생님들은 부분 도식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저는 중간중간 좀 더 펴기 편하게 전체적인 도식화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니까 선생님들은 선생님 여기 나오는 부분 도식화 보기 어려우면 전체적인 것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강의를 제가 말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교재가 작년하고는 좀 더 달라졌기 때문에 페이지가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올해 책으로 이제 보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중간중간 작년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를 잠깐 해드리면 일단 페이지가 좀 더 달라졌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작년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해당하는 여기 챕터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책에는 작년에 나왔던 유초중 기출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교재는 빠졌지만 이렇게 따로 자료를 드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따로 드린 자료를 통해서 올해 이제 26년도에 나왔던 문제를 선생님들이 같이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리상 저는 이제 올해 나왔던 책을 기준으로 몇 적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걸 참고해서 작년 책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따라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도식화를 살펴보도록 할 때 선생님이 이미 안내를 해줬어. 정의하고 분류는 같은 말인데 책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줬었지. 그래서 정서 및 행동장애 당하는 여기 있는 부분은 3번 책을 선생님이 토대로 강의 교재를 만든 거래. 그럼 3번 책이라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했죠? 이승희 교수님 강론을 활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강론에 근거한다면 법적인 정의라고 하는 거, 이 법적인 정의는 항상 선생님들이 이 정서 및 행동장애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모든 장애 영역을 배울 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의, 지적장애란 혹은 의사소통 장애란 이런 걸 이제 수시로 들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법적인 정의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 법적인 정의는 시험 문제 나오든 안 나오든 필수적으로 선생님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현장으로 가셔서 이 법적인 정의를 통해서 이제 혹시 들어본 분들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 다 선생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럼 법을 근거로 해서 이 정의에 맞춰서 선정 기준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우세요라고 하는 말이 없더라도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게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거 객관식 정도의 문제가 한 번 정도 출제가 됐다. 그렇지만 중등은 최근에 나오든 안 나오든 장뜨법에 있는 내용은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임상적인 정의라고 하는 거, 임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의사를 생각하면 하루에 몇십 명씩 진료 보죠. 진료를 보면 그런 사람들의 어떤 데이터가 쌓여요. 이걸 임상, 실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임상적인 정의는 다른 말로 정신의학적 분류랑 똑같은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역의 차이다라고 보시고요. 정신의학적인 분류, 임상적 정의 같은 말. 결국 의사들이 판단하는 장애 명칭과 연결되어 있어. 그럼 의사들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오은영 박사님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정신의학과 의사분들께서 만든 책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DSM 지금 최근까지는 5에서 TR까지 나왔거든요. 그 책에 근거해서 어떤 장애 명칭은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장애는 새로 이렇게 진단명이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정신의학적 분류 임상적 정의는 의사들이 만든 거 이렇게 얘기를 할 거, 만든 책에 근거한 장애 진단명을 내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DSM-5에 해당하는 TR은 저희가 한눈에 보기에서 네 번째 파트 우울장애다, 공황장애다 이런 거 할 때 연결해서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 나오는 교육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 분류랑 그럼 같은 말이다. 교육이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은 교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앞서서 얘기해 줬던 게 뭐냐면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했던 내용을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있나요? 통합학급에 있나요? 통합학급에 있다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교사라고 했을 때는 주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꼭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특수교사도 중요한데 특수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통합학급에 있는 걸 위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나오는 교육적 정의, 교육적 분류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하실 때 보면 통합학급 교사를 다른 말로 일반 교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일반 교사라고 나오기도 하고 통합학급 교사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통합학급 교사, 일반 교사의 관점에서 이 아이를 장애 명칭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 좀 의심스럽네 이런 관점으로 정의를 내리는 걸 저희는 교육적 정의 분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내재와 나중에 이거 공부하실 때는요, 내재와를 다른 말로 번역의 차이니까 내연화 요인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볼 거고요. 외재화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연화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 교사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할게요. 선생님이 한눈에 보기를 할 때 교육적 분류라고 하는 건 교사의 관점이지만 13년도 중등의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와 18년도 중등에 출제가 됐을 때는 용어가 약간 다르다라고 제가 아까 언지를 드렸거든요. 최근에는 교육적 분류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한 건 1번 책이다. 하지만 과거 중등이니까 과거 중등은 2번 책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있는 분들은 여유가 된다면 객관식도 또 이제 풀어볼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기출은 웬만한 게 다 나와서 객관식도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교수님들께서. 그럴 때 2번 책에서는 행동 차원적 분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교육적 분류로 명칭을 많이 보지만 과거 중등에서는 교육적 분류의 명칭을 뭐라고 했다? 행동 차원적 분류. 또 강론을 보면요, 범주적 분류, 경험적 분류 굉장히 많지만 저희는 그 많은 것들은 너무 힘들어서 딱 기출에 나온 용어 정도만 제가 딱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같은 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좀 왔다 갔다 해볼게요. 그러면 교사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 그럼 교사는 우리 금쪽 같은 내 새끼와 관련된 아이들이 이 교실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의심스럽고 어머니 이 아이 한번 병원에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판단을 하지? 그 판단 기준이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목은 교사의 포용력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소라고 하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교사들이 판단한 진단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용어는 약간씩 좀 달랐거든요. 그랬을 때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문제행동의 빈도가 어머니 오늘 보니까 이 아이가 친구 한 대 때렸어요 이런 게 아니라 수십 번 다른 친구들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때렸어요 라고 하는 빈도라든지 심각성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강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살짝 건드린 게 아니라 세게 이렇게 해서 친구가 그래서 넘어졌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그래서 심각성 강도는 똑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1번 책 2번 책 3번 책 번역이 다르기 때문에 기출에 보면 강도가 깊은 뭐 심각성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같이 묶어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속성 여기 나오는 지속 시간은 지속성이라고도 하고 만성성이라고도 하거든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계속 책이 다른 거지. 채점은 어떤 거 쓰든 다 정확하게 정답이 된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소리 지르는 빈도라든지 이 강도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지속적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인 아이들과 좀 차이가 나니까요. 어머니 이 아이 데리고 한번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는 거 3가지로 물어보면 1, 2, 3번을 쓰시면 되고요. 왜냐? 계속 어떤 책에는 얘가 없기도 하거든요.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4가지로 물어보면 복합성인데 복합성은 아이들을 보면 한 가지 문제 행동만 있진 않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 하나만 문제 갖고 나오지는 않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복합성이라고 하는데요. 3가지가 모든 강론에 나오는 공통적인 거. 그리고 2번 책에서만 복합성까지 추가해서 4가지가 나오는 거. 그래서 우선순위를 물어보더라도 3가지 쓰시오라고 한다면 센스 있게 얘는 우선은 마지막에 쓰는 거고 여기를 우선순위로 써라 라고 하는 것까지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의든 분류든 약간씩 책마다 다르고 용어도 달라서요. 부분적인 도식화를 보면서 저희가 정리하는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유초 때는 이렇게까지 해드리진 않는데 왜냐면 강론이 이렇게 유초는 깊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중등은 똑같은 말을 제가 여러 번 하더라도 이게 이제 익숙해져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거니까 지겹더라도 계속 듣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부분 도식화 밑에 용어 정리가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거를 스터디 용으로도 많이 활용하시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물어볼 때 4개 요소 한번 말해봐 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한번 써볼까? 이럴 때도 활용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용어 정의에서 설명한 이런 내용들이 임용시험에서 답을 쓸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도 하니까 선생님들은 수시로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본격적인 본문의 내용을 보실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보니까 벌써 쉬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 보시고 저희는 쉬는 시간 10분 정도 쉬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